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로 한국에 계신 분들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이 미국에서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좀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사업체가 좋은지 여러 가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먼저 하실 때 내가 일단 신분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기업이 여기 있는 기업을 들어와도 되고 아니면 한국에 있는 개인이 투자하셔도 되고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 이민이나 이런 투자 비자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순수히 일반인이나 일반 회사가 투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민 투자나 이런 경우는 또 이민 변호사하고 자세히 알아보셔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뭘 투자하고자 할 때 주식회사 스타일로 가느냐, 뭘로 가느냐, 미국에는 좀 몇 개가 있다는데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좀 합니다. 일단 구조, 내가 어느 스타일이 좋은지 하는데, 일단은 개인이 되는 거는 개인 명의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주식회사, 코퍼레이션과 그 다음에 LLC, 유한회사, 보통 두 가지가 됩니다. 주식회사 설립이 한국도 많이 손쉬워졌지만은 한국보다 훨씬 쉽게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거의 제가 알기에는 웬만한 주에서 비용 한 500불 정도 내면은 충분히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단 한 분이 하셔도 되고 12명이 하셔도 되고 어떤 제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굉장히 자유롭게 창업을 할 수 있거나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미국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할 때 나는 주식회사 아니면 이제 유한회사,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이 회사, 보통 이 두 가지를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LLC를 하고 어떤 사람이 코퍼레이션 하느냐?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회사를 할까 유한회사를 할까 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좀 더 투자가도 있고 방대하고 규모 있게 하자면 주식회사고, 그냥 간단히 부동산 하나 사서 임대업이나 조금 하려고 그런다. 그럼 maybe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회사도 고려를 합니다. 미국의 주식회사에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다 주식회사인데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스몰 비즈니스 코퍼레이션, S코프라고 그러죠. 아니면 C 코퍼레이션, 일반 법인이 있는데, 이 스몰 비즈니스 코퍼레이션은 여러분이 잠깐 브리핑을 하자면, 여러분이 회사가 이익이 나면은 일반 회사는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에 대해서 다시 주주들한테 배당금으로 받아야 될 때 주주들은 또 배당금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중과세 시스템인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S코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조그만 비즈니스 주주 100명 안에 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자 해서 법인세 차원은 없애고 그냥 남는 것을, 이 회사가 남는 거 있으면 바로 주주들한테 배당이 돼서 주주들이 그 수준에 맞게 각자 세금을 계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은 미국 납세자들한테만 주어지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들이 미국 회사에 투자하거나 갖고 있게 되면 그 회사는 S코퍼레이션이 더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존에 있는 회사에 주식을 사서 들어간다. 그 회사가 S코퍼레이션이다. 그럼 S코프이 안 되고 C코프로 바꿔 전환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점도 더 생각해 보실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있어봐. 그냥 브랜치 정도가 한번 설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업은 없고 그냥 연락 사무실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할지 모르지만은, 물론 한미 조세 협정에 의해서 없지만은 특별히 브랜치 텍스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한미 조세 협정에 의한, 그러니까 조세 협정이 체결된 나라에는 예외가 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따로 미국의 세금 말고 30%의 브랜치 텍스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브랜치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실적으로 설립이라고 하기 아니고 한국에 있는데 그냥 어떤
사업자 등록증만 하나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적으로 미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데는 굉장히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다. 나는 이제 그럼 주식회사를 하겠다. 아니면 뭐 LLC를 하겠다.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광범위한 그 53개 주가 이렇게 서로 연합된 나라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설립이 따로따로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뉴욕에 있는 회사가 캘리포니아에 가서 내가 뉴욕에 있는 코퍼레이션이니까 난 주식회사다 우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한국에 있는 회사가 캘리포니아에 와서 영업하나 뉴욕에 등록된 주식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와서 등록하나 다 외국 기업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설립을 내가 어느 주에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쓸데없이 다시 또 설립하는 경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주소지를 갖고 있거나 사무실을 갖고 있거나 창고를 갖고 있거나 메인 종업원이 일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그 주에 해당되는 그 주에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들은 풍월에 의하면 델라웨어 회사가 세금도 없고 좋더라. 그래서 델라웨어의 회사를 덜렁 만들어 갖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분들은 델라웨어 회사 플러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나 다른 주의 회사를 또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부직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델라웨어 같은 회사를 만일 예를 들어서 한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그러니까 미국에 나는 사무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미국에 상호나 거쳐두고 그냥 이렇게 버추얼 그러니까 하는 액티비티가 없는 미국에 그럴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를 들어서 뉴저지에다가 창고를 하나 조그만 걸 얻어서 거기서 shipping하고 한다. 그래서 나는 뉴저지에다가 회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뉴욕에 사무실을 하나 책상을 놓고 전화 받고 어떤 업무를 보는 회사를 하나 만든다. 그럼 뉴욕입니다. 내가 델라웨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난 델라웨어만 세금 보고하고 안 하고 뉴욕은 세금 보고 안 한다? 절대 아닙니다. 즉 무슨 얘기냐? 내가 영업을 뉴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뉴욕에 회사가 설립돼야 된다는 거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회사를 어디 주에다가 설립하느냐는 조금 더 들은 풍문으로 들었어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좀 더 명확히 판단하셔서 내가 영업하고 있는 주 수입원이 어딘가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여러분들께서 나는 인터넷이니까 미국 회사 상호만 있으면 된다 했을 때 보통 추천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와이오밍도 그런 대로 프렌들리한 주고 그 다음에 네바다 우리가 잘 아는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가 그런 대로 프렌들리하고 델라웨어도 그런 대로 프렌들리하지만은 델라웨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네바다나 와이오밍에 비해서는 크게 그렇게 견줄 만큼 베네핏이 많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어떤 경우에 나는 그 주에다 해야 되느냐? 일단 피지컬로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거기에 사무실이라든가 책상을 놓고 전화번호를 갖고 있다. 그럼 그 주에 만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로 손님들하고 미팅도 뉴욕 맨하탄에서 주장한다. 그럼 뉴욕에 주 만드시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인컴이 주로 다 뉴욕에서 온다. 그러면 당연히 뉴욕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한 종업원을 파트타임이라도 쓰고 있는데 그 직원이 뉴욕에 있다. 그럼 뉴욕에 있는 영업을 기반으로 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델라웨어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와이오밍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뉴욕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델라웨어에다 만들었는데 뉴욕에 종업원이 있다. 그러면 델라웨어 플러스 뉴욕 회사 두 개의 회사를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등록하고 텍스 아이디를 받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주식회사 번호죠. 왜냐하면 주식회사는 우리가 얘기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내 소셜 넘버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 텍스 넘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텍스 넘버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은행도 열어야 되고 사무실, 그러니까 메일링 주소도 있어야 됩니다. 이 메일링 주소는 아무거나 그 설립한 지역에 아시는 지인의 집이나 아니면 포스트 오피스에 피오박스를 쓰시는 경우도 있고, 또 미국에는 그 뭐 페덱스나 뭐 UPS 이런 데 가시면은 피오박스처럼 돼 있고, 또 그냥 그 스트리트 주소를 줍니다. 피오박스가 아니고 그냥 뭐 저희 사무실처럼 38-11 150 스트리트 이런 식으로 주소를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피오박스가 아닌 것처럼 표가 잘 안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일링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구자를 오픈하러 은행을 가셔야 됩니다. 자,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현행법상 사장은 분명히 은행의 서명권자는 신분이, 합법적인 거주 신분이, 일할 수 있는 신분이 돼야 됩니다. 즉,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은 미국의 회사를 설립하고 미국에 투자하고 이때까지는 이민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을 해야 된다. 사장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민법 위반이죠. 불법이죠. 또 사장의 아이디가 없다. 신분이 없고 소셜 넘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은행에서 은행 구자를 오픈시키기 힘듭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뭐 보면은 은행들이 같은 이름의 은행이 여기 들어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하고 연관된 이 은행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내가 우리 사업체가 예를 들어서 어디 은행이 있는 XX 은행이 한국에서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데 여기도 XX 은행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냥 그 한국에 있는 신원으로 해달라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현지인이 현지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사장으로서 은행 구자를 서명하고 오픈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당연히 합법적으로 이민 신청한다든가 투자 이민이 아닌 이상은 미국 와서 일을 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현재 매니저라든가 누군가를 세우셔야 된다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구자를 하고 영업을 하죠. 아니면 또 영업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오픈했는데 그냥 뭐 일단 갖고 있어 보지. 근데 미국은 보통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법인세 보고를 하면서 미니멈 텍스라고 해서 미니멈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또 애니얼 파일링이라 그래서 뭐 주마다 틀리지만 50불, 델라웨어 같은 경우는 1년에 300불씩 그 법인 등록과에 갱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할 경우에는 그것을 회사를 취소시켜 버립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비록 사업을 안 하시고 계시더라도 회사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법인세 보고하고 그 다음에 애니얼 파일링은 꼭 잊지 마시고 회계사나 변호사하고 상의하셔서 꼭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건 이제 또 전문적으로 이제 회계사들이 해야 될 사항이지만 가끔 가다 보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해외 주식이 2%, 그러니까 해외 투자가가 그 미국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매년 국세청 양식 5472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5472라는 것은 외국인 누구누구가 우리 회사의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다 하는 그 신고가 되겠습니다. 만일에 세금 보고를 안 해도 되는 회사라도 5472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시고 5472 인포메이션을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벌금이 장장 10,000불씩입니다. 따라서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회계사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만은 또 여러분들께서도 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변호사님들하고 또 회계사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